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전북의 수건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길이 열렸습니다. 군산에는 미래 상용차 기반 구축이 추진됩니다. 국토부의 예타 면제로 끼워 넣기로 오송 평택 간 KTX 복북선의 대안으로 부상했던 호남 KTX 직선화가 4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이 5달 만에 1,000억 원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높은 할인율에 설 대목을 앞두고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서해남부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높게 일어 항해에 유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 최대 수건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먼저 강동엽 기자입니다. 마침내 전라북도의 하늘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만금에도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민간 투자 입주와 국내의 교류를 촉진하고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타 지방공항을 이유로 견제가 심했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와 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새만금 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30년간 김제와 군산, 새만금을 오가며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왔지만 결국 공항을 보유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여기에 건설 기간 동안 지역 내 예상되는 1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지역 활성화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입니다. 전북 대도약을 향한 또 하나의 새롭고 힘찬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부는 공항 개항 목표를 2028년으로 잡아 2023년 잼버리 대회 개최 전 개항은 앞으로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입니다. 숱한 난관을 극복하고 전북이 날개를 달게 되면서 새만금이 가능성을 넘어 기회의 땅으로 국내외에 더욱 두각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 중에 새만금 공항보다 눈길을 끈 사업이 미래 상용차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곳도 군산인데 어떤 사업인지 이어서 박연선 기자가 설명합니다. 전북에서 새만금 공항과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미래 상용차 기반 구축 사업. 2023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입해 군산을 상용차 부품 핵심 지역으로 육성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고성능 부품 개발과 연구 기업 지원이 군산에서 모두 이뤄지는 겁니다.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전북은 관련 인프라가 갖춰져 어떤 사업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는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전북에다가 확실하게 의지 표명을 해줬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조선소와 GM 공장 가동 중단으로 경제 기반이 무너진 군산에게는 기회입니다. 정부의 위기 대응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라 기대가 큽니다. 자동차는 협력업체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새만금으로 다 들어와서 물류비도 절감하고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것이. 이 밖에 전북이 추진하는 스마트 농생명과 탄소 복합 산업 등이 정부의 지역 특화, 국가 전략 사업에 포함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번 예타 면제는 워낙 답답한 도내 경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다 보니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모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꼭 이러한 요란한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 또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규모인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이어서 김한광 기자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전라북도 의회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과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도내 정치권도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습니다. 국제공항과 상용차 기반 구축으로 비로소 전북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낸 겁니다. 예타 면제를 계기로 해서 정말 전북 발전이 한 단계 앞당겨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99년 이미 절차를 거쳤고
상용차 산업혁신 역시 GM 군산공장 폐쇄 후속 대책 아니냐며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전북의 면제 사업 규모가 1조 원으로 경남과 충북, 전남 등에 미치지 못해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타 면제 총 사업 규모가 24조 1천억 원인데 24분의 1, 즉 4%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지역 균형 발전 철학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 여기에 타당성 조사 면제가 예산 낭비나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사업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도 수정을 하고 대안까지 함께 검토하는 과정들이 더욱더 꼼꼼하게 진행이 되어야 국가적인 예산 낭비도 막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미래 상용차 기지 사업은 다음 달부터 적정성 검토가 시작되는데 일부의 우려를 딛고 도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예타 면제가 모두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신청한 것도 아닌 평택 오송간 KTX 복복선화를 국토부가 은근슬쩍 면제 대상에 끼워 넣어 호남 KTX 직선화의 희망이 좌초될 위기입니다. 이 소식은 유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1월 호남 KTX 직선화 추진 모임을 결성하고 국무총리를 면담했습니다. 국토부가 오송에서 평택 간 KTX 병목 구간에 지하 터널을 뚫어 복복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을 관통하는 직선 노선을 대안으로 검토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충북 오송이 분기점이 되면서 편도 9,000원의 시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복복선이 필요하다면 노선을 바로잡자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되고 있는 호남의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막을 방법으로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국토부의 지하터널 계획은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직선화가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오송 평택 KTX 복복선화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느 지자체도 신청하지 않아 검토 대상이 아니었는데 국토부가 끼워 넣은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나라에서 검토를 하고 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요청을 한 거예요. 호남 정치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기회를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당초 건의했던 사항들이 제 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호남의 요구를 저버린 KTX 복복선화 예타 면제 발표에 정치권은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민회와 전북녹색연합은 리사이클링 주민협의체가 조례를 무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자의적으로 배분해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위원장이 지원기금을 미끼로 고가에 분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사이클링타운은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전주시는 인근 마을 160여 가구에 총 2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군산 지역 폐기물 무단 반입에 평화당이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전국을 떠돌며 하역을 거부당했던 폐기물 750톤을 군산에 반입한 것은 어려운 군산에 고통을 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반입과 이적 사유, 향후 관리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명확한 반출 계획을 내놓고 군산 시민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발행 5개월이 된 군산사랑 상품권의 유통량이 1,000억 원어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다른 지역 화폐보다 높은 할인율에 쓰임새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설 대목을 앞두고 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이 현금 대신 군산사랑 상품권을 내놓습니다. 이 주유소는 하루 평균 200만 원어치 이상이 상품권으로 팔리는데 그만큼 카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돼 수익도 커집니다. 한 6천만 원만 되더라도 90만 원 이상씩이 우리한테 현금으로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해야죠. 지난해 9월 초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이 시작된 이후 전통시장과
동네 소규모 점포에서 유통량이 늘면서 이제는 1,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대목을 앞두고 소비자나 업주 모두 만족해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사용한 것 같습니다. 대목도 가까워지고 가족 단위 모임이 많아서 그런지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가맹점 전수 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로도 상품권 유통의 필요성이 확인됐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시행 이후 8,400여 가맹점의 66.5%가 매출이 상승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같은 업체 중 10% 이내 상승이 52%, 10에서 30% 상승 33%, 30에서 50% 상승 10%, 50% 이상 상승 5%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3천억 원 규모로 상품권을 발행해 액면가의 10% 할인 판매하고 구매 단위에 따라 별도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소비가 늘고 자금이 순환되는 효과를 감안해 현재대로 10% 할인율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제 고용 위기 지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좀 계속 좀. 군산시는 사용자의 이용 다변화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고 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쇼핑몰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시가 주요 버스 승강장을 미세먼지 안전 쉼터로 만듭니다. 전주시는 올 상반기 4억 원을 투입해 버스 이용객이 많고 차량 정체나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 승강장 8곳에 미세먼지를 막는 부스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건물과 공중전화 부스, 전신주 등 40곳에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해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주시 의회가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주시 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전주시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66만 명이지만 생활인구는 100만 명에 이른다며 행정 수요와 유동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대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청년 못지않게 장년층의 일자리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맞춤형 일자리 정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송인호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지역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행복한 남원 만들기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서 구직자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남원시 일자리 플랫폼을 남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안에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일자리 플랫폼에서는 기존 고용복지 기능과 함께 각종 취업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전문 매니저를 통한 창업 상담과 일자리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인구직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남원형 일자리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군립도서관이 군민들의 평생 학습과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 달 7일부터 연장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오후 7시에 문을 닫았던 종합자료실은 밤 11시까지 연장 운영돼서 퇴근 시간 이후 이용이 어려웠던 직장인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고령 운전자들도 증가하고 있어 무주군이 경찰, 면허시험장과 협약을 맺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으로 65살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인지능력 측정 등을 한 뒤 운전이 어렵게 된 노인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운전면허 반납 컨설팅 사업을 함께 실시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해 나갈 것입니다. 군산시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청암산에서 멧돼지 포획 활동을 벌입니다. 군산시는 연간 20만 명이 찾는 청암산에서 멧돼지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주민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서 멧돼지 포획 작업에 나선다며 이 기간 등산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연극협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우진문화공간에서 연극 여운을 공연합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미개봉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늘 홀로그램 유니버스를 상영하고 토크를 진행합니다. 전북도립미술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늘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무료 상영합니다. 세계 명작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오늘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무료 상영됩니다. 전주교동미술관은 오는 3월 3일까지 새해 복을 기원하는 민화 작품을 선보입니다. 고창군은 오늘 문화의 전당에서 제56회 전북도민체전 100일전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늘 소외가정에 전달할 명절 나눔 보따리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2019 전북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남원 시립도서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주 소리문화관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판소리 한 소절을 배워보는 천년 전주 소리 나눔 교실이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서해남부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높게 일어 항해 유의가 요구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낮 기온 8도, 익산 영하 3도에서 8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5도에서 8도, 진안 영하 5도에서 7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2도에서 7도, 부안 영하 2도에서 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 익산, 김제, 임실, 장수가 나쁨,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